자, 2차 부등식의 해 중에서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는 경우 있지. 자,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좀 전문적으로 다뤄보는 게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조건이야. 다른 말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해. 자,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부등식이 있어. 자, 얘가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시오 라고 한다면, 자, 이거에 대한 해가 모든 실수다 그 말이겠지. 그럼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 2차식이 x축 위에 붕 떠 있으면서 x축과 만나지 않는 이런 모양이 되게 만들어봐 그 뜻인 거야.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첫 번째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면 안 되겠지? 언젠간 내려올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창의 부호를 양수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 얘가 x축과 교점이 있으면 안 되겠지?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2차 부등식은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 다른 말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등호가 있다면 얘가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는 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면 되겠지? 자, 이걸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걸 수학에서는 절대라고 하거든.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 자, 알겠지? 그럼 한번 넘겨보자. 한 페이지. 필수 유형 14번 보도록 하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할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네. 자, 그런데 실수 포인트 보자. 여기가 부등식이라고 했지 2차라고 했어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요 2창의 개수가 0이 되는 경우와 0이 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을 해야 돼. 자, 그럼 봐봐. 만약에 2창 개수가 얘가 0이라면 a가 1이란 말이지? 그럼 a가 1을 넣으면 사라져. 1 넣으면 사라지고 5는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내가 x에 무엇을 대입하든 왼쪽은 0이 되면서 부등식이 성립하겠네. 자, 이걸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부등식은 성립하잖아. 단지 x항들이 사라질 뿐이야. 그래서 a에 내가 1을 넣으면 어쨌든 부등식은 성립해. 그렇지. 따라서 a가 1이어도 된다 하면 되겠지. 그럼 만약에 a가 1이야, a 빼기 1이 0이 아니라면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2차 부등식이지? 그럼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려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 따라서 2창의 개수 a-1이 0보다 크다.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a에 관한 부등식 나오고 여기서 a는 1이 하나 또 나오고 두 개를 합친 게 답이 되는 거야. 이 부등식을 풀면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온다 그 말이지? 근데 a가 1일 때도 성립은 하니까 들어가는 거야.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여기가 그냥 부등식이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라고 했다면 자, 그때는 2차 부등식인 거니까 절대로 2차 개수가 0 될 수가 없지? 그럼 그때는 이거를 아예 생각을 안 했겠지. 왜? 2차 부등식이니까. 그랬다면 자, 여기서 등호가 빠진 1부터 6까지만 답이라고 나왔을 거야. 자, 요거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실수 포인트야. 자, 되니? 네. 자, 어쨌든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알겠지? 네. 자, 이번에는 좀 전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면 됐지. 근데 만약에 x의 값에 범위 제한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그게 바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절대 부등식이야. 자, 그럼 이거는 원리는 간단하다. 자, x가 0부터 5 사이에서 요 2차식이 항상 성립해. 그러면 2차식 자체가 0보다 다 클 필요는 없어. 그냥 요 구간에서만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x의 x에 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봐. 그러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6x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했다 빼주겠지. 그리고 마저 k제곱 빼기 7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에 그 다음 k제곱 마이너스 16이라고 나오겠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대충 자, 대칭축이 x가 3인점이다 라는 거 알겠지? 근데 구간이 0부터 5야. 그럼 0은 여기쯤 있고 5는 여기쯤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요 사이의 빨간 부분이 0보다 크면 돼. 자, 이렇게 구간이 0부터 5까지라고 제한이 있는 거야. 그럼 요 구간에서 나머진 필요 없다는 거지? 요 구간이 0보다 크려면 요 구간에서의 최소값 꼭 지점되겠네? 네. 그럼 요 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진 다 0보다 크겠지.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돼? 꼭 지점의 y 값인 k제곱 마이너스 16이 요 구간에서의 최소값이거든.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당연히 0보다 크다가 되겠지. 따라서 k의 값의 범위는 다시 얘를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라고 본다면 k 더하기 4 k 빼기 4 0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를 쓰고 자 0보다 크니까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여기가 답이 되겠지 라고 x의 값에 범위 제한이 있으면 그 구간만 툭 잘라서 그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전부 다 0보다 크다라는 발상을 이용하는 거야. 되니? 자, 이렇게 대칭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면 그래프의 위치를 확실히 알겠지. 자,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봐봐. 자,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3부터 0 사이야. 또 범위 제한이 있네.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를 구하래. 자, 그럼 마찬가지네. 이번에는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언제? 0 마이너스 3부터 0 사이에서. 또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려보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kx야. 그럼 절반 2분의 k지? 그거의 제곱을 더했다 뺐다. 그럼 나머지 k제곱 마이너스 9라고 나올 것이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x 마이너스 2분의 k의 제곱 그 다음 계산하면 더하기 4분의 3 k제곱 빼기 9가 되겠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시오야. 항상? 아니, 요 구간에서. 근데 k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자, 우리는 여기를 0보다 작은 구간이라고 해. k가 뭔지 모르니까 대칭축도 몰라. 자, 그런데 마이너스 3부터 0 사이에서 얘가 음수가 되려면 요 구간 안에 어딘가 그냥 마이너스 3과 0이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3과 0이 요 사이에 존재하기만 하면 돼. 자,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할 때도 0을 대입해도 함수값이 음수면 되겠지? 그럼 그 사이에서도 당연히 음수가 될 거니까. 그러므로 자, 내가 여기를 그냥 fx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3을 대입한 게 음수, 0을 대입한 것도 음수면 되겠지? 이렇게 양 구간의 함수값을 모두 음수를 만들어. 그럼 2차 함수니까는 그 밑에는 당연히 음수인 거야. 되니? 자, 이때 자, 여기 등호 있어 없어? 있지. 그 말은 음수인데 0까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0인 것까지는 된다는 거지. 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요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요 2차 부등식이 요 사이에서만큼은 항상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돼?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부등식이라는 거야. 되니? 그럼 이렇게 절대 부등식을 잘 배웠으면 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부등식을 가지고 부등식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나왔을 때
두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구해봐라는 게 연립부등식이라는 거다. 그럼 당연히 공통인 영역만 찾으면 되겠지. 자, 살살 확인해볼까? 연립부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첫째, 이렇게 위아래 따로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 자, 이거는 이렇게 부등식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부등식 하나. 그래서 두 개의 공통을 구하시오라는 의미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구해보자. x제곱 빼기 x 빼기 6은 0보다 크거나 같아? 2차니까 뭐 인수분해하면 2, 3은 6의 맞불 되겠지? x니까 항상 2차 부등식은 수직선으로. 그럼 마이너스 2와 경계선 포함하네. 마이너스 2와 3을 경계선으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자, 밑에 거는 1, 2는 2, 15니까 5, 3, 15 맞불 하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과 5고 마이너스 2분의 3은 여기쯤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는 여기쯤 되겠네. 그럼 0보다 이번엔 작으니까 4이다 나오겠지. 따라서 공통인 영역은 여기밖에 안 나오겠다. 자, 이렇게 두 부등식의 공통된 영역 찾기야.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왼쪽 거 x제곱 더하기 x가 크다 2라는 것 하나와 오른쪽 x제곱 더하기 x는 작거나 같다 6 하나, 요 두 개의 공통 영역을 찾으면 되겠지. 자, 이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지? 자, 이건 잘 해보고 다음 페이지. 그럼 여기에는 닮은꼴 문제 다 풀어보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17번 별표 쳐놓고, 자,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건 알겠어. 자, 그런데 거꾸로 연립부등식의 공통해가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도록 제한이 되는 거야. 자, 이게 17번 같은 문제다. 시험에 내고 싶겠지.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얘가 나왔어.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위에 거는 2, 3의 마니까 슉 그리면은 2와 3을 기준으로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나올 거야. 자, 근데 밑에는 어때? 4 곱하기 A의 마라는 거 알겠지? 그럼 당연히 자, 여기는 0보다 작거나 같아. 경계선 포함하지? 4라는 점이 포함이 될 거야. A가 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해가 얘가 되려 공통이.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 네. 그럼 여기에 A가 와라 그 말이겠네. 그래야 여기가 공통인 영역이 될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공통이 생기면 돼, 안 돼? 그렇지. 따라서 자, 우선 A는 3보다 작아야 돼. 근데 A가 3과 같으면 어떻게 돼? 상관없지. 왜? 검정게 3을 포함해 안 해? 검정건 안 해. 근데 빨간 건 A를 포함해. 하지만 하나는 포함하지 않고 하나는 포함하니까 공통근이 안 되겠지. 3이. 따라서 A가 3까지 와도 된다. 자, 얘가 내려가. 자, 그럼 2보다는 커야 되겠지. 근데 얘가 2까지 온다면 만약에 요 빨강이 요 자리에 이렇게 왔어. 자, 그러면은 2가 공통근이 돼 안 돼? 안 되지. 왜? 검정이 2를 포함하지 않아. 그러니까 빨강이 이 자리에 오는 것까지는 된다 인 거지. 따라서 이렇게 해가 나오게 되는 거야. 되니? 자, 이렇게 해가 이렇게 되도록 A의 값의 범위를 잡아주는 거야. 이건 직접 해보는 거 외에는 답이 없겠지. 됐지? 자, 이번에는 이건 뭐 간단한 거야.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3k는 0이 허근을 가져. 허근을 갖는다? 이거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자, 요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모르지만 실근을 가져. 그럼 얘거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연립부등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이건 확인할 수 있겠지? 잘들 해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니네가 정말 좋아하는 문제가 나왔네. 자,
읽고 식 세우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아우. 자, 이거는 직접 해보는 거 외엔 답이 없지. 그래도 한 번만 해보자. 자, 1kg의 물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운송 비용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0x일 때 자동차는 이렇게, 철도는 이렇게, 선박은 이렇게 된대. 다 달라요. 자, 1kg의 물품을 운송하는데 철도로 운송하는 것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 유리한 얘기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지. 그때 운송 거리를 구하래. 운송 거리가 뭔데? 100x가 운송 거리인 거야. 그럼 나는 x를 구해서 100x를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럼 철도로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x 더하기 15야. 자, 그럼 자동차로 한다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고 선박으로 한다면 2분의 1x 더하기 20이야. 그럼 비용이 적게 들수록 유리한 거지. 그러므로 얘보다 얘가 더 크다, 얘보다 얘가 더 크다 라고 써지면 되겠네. 그럼 두 개를 둘 다에 대해서 유리해야 되니까는 두 개의 공통 범위 x를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해서 거기다 100을 곱해주면, 왜? 거리가 100x니까 x가 아니라, 그게 답이 되는 거야. 단순한 연립부등식으로 풀게 되는 거지. 크다 작다란 개념만 잡으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활용된다. 자, 밑에까지 쭉 풀면 된다.